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옥현 안보정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제가 연말 특집으로 전옥현 안보정론 TV에서 저를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국정 현안을 가지고 또 나라 걱정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의해서 오늘도 또 몇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박태우 TV를 독자 구독용이기보다는 역사 기록물로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그 역사 기록물로서의 그런 진실성과 정의성을 갖기 위해서 항상 올바른 목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아침마다 찍어서 박태우 TV도 내보내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전 의원을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적용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어서 체포를 못하게 체포의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이런 국회 입법 폭거죠. 이게 어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가한 나라입니까? 며칠 전에는 드론이 서울항공에 2시간을 휘젓고 가고 국내의 핵 문제로 말이죠. 온 나라가 지금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짓거리에서 되겠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검찰이 너무나 뇌물받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가지고 뭐 녹음기에 잡힌 그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 법치주의 하자는 거예요? 불법주의 하자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국회가 국민 대표자 회의라기보다는 특권층 대표자 회의, 부패자 대표자 회의로 전락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이거는 이재명 씨에 대한 체포안이 나오면 그거를 부결시키기 위한 연습용이었다. 이재명 씨 이른다고 역사가 당신을 비켜가지 않아요. 진실과 정의의 칼날이 절대로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역사를 기만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의석수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무소속 9석인데 아무튼 이렇게 절대 의석 169석을 이용해서 결국은 한동훈 장관 탓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어이없는 또 입법 폭거를 저지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국회에 이렇게 되면 예산 주면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대표성을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재명 씨는 이러한 참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동의안이 나올 때에 어디 광주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부패한 정치 집단, 잘못된 이념 집단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 검찰이 공권력을 활용해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정말 국민학생이라도 이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쯤 되면 말이죠. 이쯤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다음에 혹시 헌법 개정할 때 말이죠. 국민청원 국회 해산권을 좀 헌법조항에 넣어가지고 이런 못된 국회의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그런 국민운동이라도 벌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 방탄용 연습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정도인데, 이재명 씨는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광주로 내려가서 검탈 규탄 연설회를 가지면서 이런 소리 했다는데,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함께 싸우자? 이웃과 가족을 지키려면 대한민국을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소가 웃을 일이다. 소가 웃을 일. 북한 연일 욕을 퍼대던 그 시절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리 유혹과 민주주의,
이웃과 저기 무슨 상관이라냐 한 언론의 사설도 참 웃기다 못해서 정말 전곡을 찌르는 그런 사설이 아닌가.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할 일 없어서 검탈, 규탄, 결의안까지 냈다는데 북한이 드론을 우리 상공으로 띄운 것에 대한 결의를 한번 내세요. 그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방탄만 하고 뭐 하는 거 있어요? 민생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킵니까? 말로는 서민과 중산층 이야기하면서 청년 일자리 이야기하면서 민주노총과 한패가 돼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건국을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짓거리들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딴지 걸어가지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탄핵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삼류 정치의 5.16 개국 콘서트의 현장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느냐. 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의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불체포 특권 당장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방탄국회가 아니라 저 폐륜국회다. 이 정도 되면 폐륜국회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 정말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도 또 찍고 또 찍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들을 규탄합니다. 드디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골격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요 내용은 미국과 쿼드, 미주도 이제 안보협의체죠. 그 공조를 명시하고 중국은 주요 협력 국가라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우리의 수출입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미국과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이러한 워딩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한국 외교의 딜레마가 과연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요. 대통령실도 우리의 원칙은 포용이다. 특정한 국가는 배제 견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주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대중국 인식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조금 중국의 시장을 의식한 애매모호한 번영과 평화 달성의 주요 협력 국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가 인도 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한 패권적 도전 국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일본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다. 유럽연합은 중국과 대결이 아닌 협력에 초점을 준다. 캐나다는 갈수록 질서를 어지럽히는 글로벌 파워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방 진영은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의 깃발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반도를 탈피하고 한국 외교가 지평을 넓히는 인도태평양 전략, 대만 해협과 남중국 케이스의 평화와 자유를 강조하고 또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주었지만 중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고민이 잘 담겨져 있다.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도 한미의 공동 약속을 반영하는 그런 문구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당은 한국이 배타적인 소그룹화는 반대한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가 안보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잘 알면서도 이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외교적인 수사죠, 다분히. 비핵화에 대한 그런 희망을 담았는데 사실 현실은 이제 비핵화는 그 누가 보더라도 물 건너갔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핵 대 핵 또 미국의 과감한 한반도 정책, 핵 정책의 전환을 통한 현실적인 견제책이 무엇이냐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 국민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워딩을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래서 뭐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strategy라는 그런 영문 워딩도 나왔습니다만은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중국은 뭐 우리 시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일탈 행위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만큼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비핵화는 어렵다. 이제는 북한 핵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이제 외교적인 수사를 떠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워딩으로 좀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돼가지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가 이제 뭐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2050몇 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인구가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소멸한다는 그런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저출산의 이유가 뭡니까? 주로 주거비 부담이 서울에서 가장 크고 또 이 아무래도 이제 양육비가 비싸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개인주의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저출산에 대한 근본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가가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과거에 왜 효과를 못 봤는지 이제는 좀 신중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분단국가 체제에서 지금의 1987년도 헌법 체제를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5,200만 인구를 선순환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표방하고 있는 헌법의 정체성을 유지해야지 두 가지 기둥이 가야지 유지되는 건데 지금처럼 갔다가는 이게 육체적으로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이렇게 0.81명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출산이 안 되면은 자연적으로 감소해서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만 저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부정하는 주사파 세력을 비롯한 종북, 반미, 친중, 반일 세력들이 정권을 계속 잡다가 대한민국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유니버설 밸류스, 보편적인 세계 양심과 자유주의 물결에 쫓아가는 우리의 국채성, 정체성이 소멸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소멸이 올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바쁜 와중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본부장을 한때 하면서 공당의 지도부에서 많은 우리 태극기 애국전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소멸론을 걱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퇴진을 외치고 그렇게 정신이 부패해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없다. 헌법 정신을 우리가 좌와 우를 떠나서 헌법 정신을 고양하는 그런 애국운동을 하자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돌이켜보건데 뭐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서 또 주말에는 서울역 광화문으로 또 평일날은 국회 앞이나 또 기타 현안이 있는 장소에서 일일 기자회견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론을 걱정하면서 제가 그 당시 프리덤 뉴스에 뭐 바쁜 와중에 뭐 좋은 글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만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할 때마다 쭈저려 가지고 한 20곡지 정도 대한민국 소멸론이라는 그런 현장 칼럼을 기재한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프리덤 뉴스에 가면 박태우 교수의 대한민국 소멸론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3월 9일 정권 교체를 하고서 이나마 참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됐습니다만은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미군이 주한미군이 북한의 전략과 우리 대한민국 내 그런 반미 세력들의 전략에 미군이 철수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채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적화에 종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4.19 행동과 같이 헌법 전문의 세계적 저항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장으로부터 몰아내야 된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한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땀과 열정이 모여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그런 정권 교체의 욕망으로
우리가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만은 저는 오늘도 어디 아까 포럼에 가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이거는 30% 정권 교체를 하고 지금 우리가 목표한 게 30% 정도는 우리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앞으로 60% 70%를 완성하는 것은 자유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전면적인 지도층의 인적 쇄신을 비롯한 인적 교체 그리고 저변에 앤토니 그람시의 문화혁명 지지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한쪽에 경조되어 있는 잘못된 정신문화 그리고 가치문화를 바로잡는 일을 빨리 해야지 이런 것들이 2, 3년 안으로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과학적인 측면에서 육체적인 소멸론도 안 되고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의식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치를 포기하는 정신적인 소멸론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를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다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